도박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을까? 사주적 특징이나. 사주적 특징이라고 딱히 말하기는 찝어서 그런데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단 얘기한 대로 재물관이 있죠. 재물관. 네. 쓸데없는 지출관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직업적으로 안정감도 없으면서 그 쓸데없는 지출관 너무 사이즈가 커. 들어오는 건 없는데 나가는 거는 많은 거야. 그 처음에는 이게 뭔가 그랬지. 근데 내가 도박꾼이라고 얘기하면 뭐 경마장 가는 사람들, 포커 치는 사람들, 고스톱 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식하시는 분들, 선물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도박꾼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포함을 시켜요. 기질이 좀. 그쵸,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가분하다. 그래서 진짜 그냥 한 입에 톡 털어놓고, 한 입에 톡 털어놓고 하는 지출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주식, 선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하고 있는데요. 뭐 근데 하고 있어. 얼마 손해봤어요? 한 50%는 손해본 것 같아.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그래도 고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지출관을 있으신 분들 중에 도박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 그거는 자 직업적으로 안정감이 없고 또 재물관도 너무 왕하고 내가 얘기한 대로 주는 밥 먹고 사는 팔자 뭔가 세 가지의 조건이 갖춰졌을 때 도박꾼 사주라고 좀 확립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았다는 거야. 그 중에 성공할 수 있는 도박꾼의 이제 이걸 갖췄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사람도 있나요? 그거는 본 적이 없어. 생각해 본 적도 없네. 그러고 보니까 그냥 이 사람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은 해봤는데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 글쎄 그 생각은 안 했어. 근데 그 사람들도 운이 좋을 때가 있었단 얘기야. 그 내가 요 때는 뭐 했어요? 그때요? 일만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끊어보려고 중단을 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셨던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가. 아니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돌아가려고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던 분들도 계시고. 선생님 그러면 이런 기질이 다분한 분들 도박의 성공 확률, 실패 확률은? 도박은 사람은 죽을 때 보고 도박꾼은 자리를 털 때 봐야 된다고 도박해서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다 털이면 털렸지. 도박하시는 분 돈 버는 건 누구요? 도박장 붙이는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하우스주의. 그렇지. 하우스 주인이나 카지노. 선생님, 네. 제 주변에는 도박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진짜요? 네. 제 주변에도요. 이게 누구나 주위에 한 명, 두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은 노름 해봤어요? 저는 겁이 많아서 고스톱도 못 쳐요? 섰다 다칩니다. 섰다? 네, 잘 친다고? 잘합니다. 고스톱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시다버지. 내가 저번에 한 번은 손님 앞에 앉혀놓고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 저 손님 있는데 전화 드렸는데 뭐 물어보려고요 이랬는데 응 말해라 탁탁 근데 고스톱 치면은 일이 들어온다더라고. 아버지는 신기하죠? 네. 응. 근데 이렇게 뭐 취미로 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너무 좋은 일이지만 실제 도박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그게 너무 깊게 빠지면 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해도 되는 사람과 안 해야 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지 않을까요? 해도 되는 사람은 있죠.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도 나한테 점을 보는 여자애가 하나가 있는데 전화로 점을 봤거든요. 네. 근데 이 여자애가 파카란가 파워볼인가 뭐 이렇게 홀짝 맞추는 거래. 근데 얘가 그거 촉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로 뭐 10만 원 가지고도 막 몇 천만 원까지 만들고 막 이러는 애야. 20만 원 땄으면은 20만 원 그거 다 걸어.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애인데 얘는 언니 점 좀 봐줘요 이래. 그러면서 돈이 들어오는 날을 좀 뽑아달래. 그러면은 그 달에서 어느 달이 며칠 날이 좋아 이러면 그 날에만 돈 엄청 많이 딴 거야. 근데 얘는 또 아닌 날도 하니까 뭐 돈을 또 까먹는 거지. 예, 그래서 이상하게 촉으로 해가지고 노름하고 하면은 잘 되는 사람이 꼭 있어요. 특히 뭐 바카라도 거기 홀짝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뭐야? 나 잘 몰라. 몰라 선생님. 두 가지에서 맞추는 거래. 뭐 바카라도 그렇고 홀짝도 그렇고 파워볼도 홀짝 이거 맞추면 된대. 촉이잖아. 왼쪽 오른쪽. 우리 옛날에 짤짤이 이거 학교 다닐 때 했잖아. 어디 있게 이거랑 마찬가지인가 봐. 그런 촉이 서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가 세폭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노름하면 좀 되더라고. 어느 정도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겠네요.
신기는 촉,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촉이 좋은 사람하고 이상하게 행운이 따르는 사람, 세복 따른다고 하잖아요. 뭘 해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노름하면 잘 되더라고. 근데 진짜로 이렇게 손재수가 따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하고 뭐를 해도 돈 따는 걸 못 봤어. 왜냐면 그리고 또 도박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다 패가망신한대요. 그래서 나랑 좋은 날, 내가 뭐 손재 없는 날, 나한테 좀 행운이 따르는 날에 하면 어느 정도 좀 재미를 보겠지만 매일 막 그렇게 직업 삼아서 한다면 그건 절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나는 원래 노름하는데 좀 복이 잘 따랐어요. 옛날에 바다 이야기 알지? 나 그거 기계 10대 돌렸었거든. 미안. 근데 이 무당을 한 순간 고수톱 있잖아요. 1,100원짜리 쳐도 저는 못 이겨요. 꼭 잃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안 해요. 왜냐면 신령님이 벌어준 돈으로 그런 거 못하게. 신령님 이제 아예 이거 하지 말아라라고 일단 딱 신호를 주시는 거네요. 그쵸. 나는 그렇게 알아들은 거지. 왜냐면 전에는 고수톱을 치든 뭐를 하든 자꾸 돈이 막 들어왔었어. 하다못해 뭐 바다 이야기 유행할 때 막 20만 원, 30만 원 들고 가면은 진짜 그거 몇 번 하면은 그거 돈 없어지는 돈이야. 네. 근데 갔다 오면 막 200, 300씩 생기거든, 나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일이 끝나고 뭐 연말 연시에 할머니랑 뭐 아버지랑 다 같이 모여서 1,100원짜리 이렇게 놀고 하잖아? 그러면 꼭 그때도 막 돈 다 잃어. 그러면은 솔직히 아무리 재미로 한다고 하지만 돈 잃으면 짜증나거든. 또 눈물이야. 아버지가 10원 하나 안 주더라고. 그래서 좀 안 해요, 저는. 그냥 어른들하고 놀 때는 버린다 생각하고, 3만 원만 해야지? 5만 원만 해야지? 이렇게 딱 돈 꺼내오고 이러면은 나 이제 안 해요, 이래. 그런 식으로 하지. 그래서 세복이 따르는 사람과 또 촉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진과 이런 걸 좀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잘 맞추는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노름은 안 좋은 거고 결국에는 뭐 아무리 무당이 날짜 찝어준다 하더라도 100%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땄다고 하면 사람들 결국에 또 이만큼 걸거든. 그러면은 톡 털어먹고 없어. 결국에는 마이너스잖아요. 아니, 하지 말라는 거죠. 선생님. 예, 도박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 다 안 해야 됩니다. 다 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당연히. 예, 안 되는 사람의 뭐 특징이라고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저는 물론 뭐 도박을 하진 않지만 내 마음을 들키는 사람이 있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은 진심이 들어있고 눈을 자꾸 움직이는 사람은 진심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원래 눈이 돌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패를 갖고 있다는 거를 세상에가 다 알리거나 굉장히 똥패다 알리는 거잖아요. 따져보면. 타짜로 저는 공부했습니다. 증거 있어? 직접 도박으로 이거 용어를 아는 게 아니라 타짜로 공부했어요. 타짜. 3까지 나왔죠? 예, 원아이디 책도 봤어요. 예, 재밌게 잘 봤어요. 홍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 타짜. 타짜 관계자분들은 반드시 내가 벼락대감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소정의 선물이 연락주세요. 예. CF로 자신 있으니까. 우리가 사람 예능도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구독, 좋아요! 그래서 눈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티가 나기 때문에 도박을 하지 마야 돼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코를 만지거나 귀를 만지는 사람도 있어요. 티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도박을 하게 되면 백전백패. 그리고 도박 같은 경우는 사실 도박으로 따는 팔자가 사실 그런 분들도 좀 오시거든요. 사실 1000명 중에 한 2명? 998명은 팔자에 잃는 팔자냐 따는 팔자를 떠나서 지더라고요. 못 이겨요. 근데 2명은 오셔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 도박하고 있는데 따겠냐고. 순간적으로 고민했어요. 사실대로 얘기해줘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분명 나쁜 건데? 에라고 했다 뭐라 했냐면 저는 정말 이런 얘기 안 하는데 팔자에 도박 팔자시기 때문에 돈 따시겠네요. 애매하잖아요. 도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진짜 심사숙고 그때 어쩔 수 없이 그 2명한테만 얘기했네요. 998명한테는 하지 말아라! 무조건 못 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사람이 정말 땄나요? 모르죠. 전화를 안 했으니. 전화를 해야지. 그냥 땄는지 안 땄는지 아는데. 뭐 전화를 해야 말이죠. 예. 구독, 좋아요. 땄으면은 왜 전화 안 하겠어요? 내놔. 뭐 뜯어먹을까봐. 그런 거 없는데 오해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혹시 관상적으로 나오나요? 관상적으로는 일단 이마가 좀 넓고요. 대머리가 그러진 않고 이마가 넓고요. 여기 눈썹 자체가 좀 짙어요. 그 다음에 코가 좀 약간 높고 눈이 뭐랄까 형언할 수 없는 기운? 무슨 성인자 같은 느낌? 인자한 느낌이요. 인자한 느낌. 뭐 호수 같은 눈? 맑은 눈? 그런 관상은 있더라고요. 예. 그 2명이 다 거기에 해당됐었어요. 그리고 시야가 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정확해요. 이렇게 딱딱 비율이 맞는다 그러잖아요. 비율이 맞아요.
이마 넓고. 나 해당 안 돼요. 눈에서 눈이 무슨 호수 같은 눈이 아닌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기서 그냥 끊겠습니다. 예. 벼락댐에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질문 드릴 거는 이제 도박 관련된 얘기예요. 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런 사람들은 타고날 때부터 도박을 좋아하는 거예요. 타고날 때부터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주를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도 있는데 유전이죠. 저는 유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후천적으로 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도박 중독자들은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하는 말, 하는 말? 될 것 같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을 많이 해요. 도박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고, 그리고 손을 보면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빼쪽해요. 길고 빼쪽하다고요. 그리고 굳은살이 하나도 안 배겠어요. 되게 고운 거네요. 네, 진짜로. 굳은살은 어디에 배기냐면 요 부분, 여기 요 부분. 응. 돈 예, 요 부분만 배겼어요. 요런 분들은 도박 중독자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 도박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경마, 뭐 훌라, 뭐 고수톱 이런 게 뭐 섰다 이런 거 있잖아요. 훌라 치시는 분들 말고 하토로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쾌락을 느낀대요. 돈을 따고 안 따고 나 예, 짝짝 소리 나는 거에 쾌락을 느낀대요. 잠자리 하는 것보다 더 좋대요. 짝짝 소리 나는 게. 그게 진짜 도박 전문가가 얘기한 거예요. 심리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심리 상담을 이렇게 해본 결과 네. 자기 와이프랑 잠자리 하는 것보다 더 좋대요. 그 소리가 짝짝짝 소리가 쾌락을 느낀대요. 도박하시는 분들이. 도박 중독에 완전 경지까지 올라가신 분들. 그치요. 도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도박할 돈을 구하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거짓말은 거짓말 낳고 또 다른 거짓말은 또 거짓말 낳잖아요. 결국은 그게 빚이 돼요. 근데 도박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초기에 끊을 수는 있어요. 강도가 점점 심해지면 그 기분에 쾌락에 승부욕에 자꾸 말려 들어간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도 몰살나고 빚은 빚대로 늘고 중독은 중독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주 팔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주에 도박성을 띠고 있는 사주가 있는 반면에 도박은 유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도박으로 망했어요. 가세가 기울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도박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 아파트 집 문서까지 내놓고 도박을 하신 분 얘기를 이렇게 상담해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도 도박 때문에 옛날에는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지? 섰다처럼 비슷하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사극에 보면 그런 걸 해서 집을 날려먹고 자기 아버지도 도박으로 집을 날려먹고. 진짜 도박 중독 유전의 영향들이 있네.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동생도 도박을 한대요. 이 아저씨 꿈은 도박하다가 죽는 게 자기 꿈이래요. 이거는 유전이에요, 유전. 제가 봤을 때는 유전이에요. 사주보다는 유전이 강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선생님을 그렇게 자주 찾아오시는데 네. 선생님은 그럴 때 보통 뭐라고 말씀해요? 의지로 끊으라고 하죠. 아니면 전문 상담사들하고 연계를 좀 해서 끊으시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집안 내력이면 저 같은 경우는 조상을 좀 건드려 주라고 하든지 조상을 좀 풀어주라고 해요. 도박에 대해는 집착이 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승부욕이 강하고 한탕주의. 100원을 내면 100만 원을 딸 수 있고 200원을 내면 200을 딸 수 있는 한탕주의. 이게 내성이 생겨서 그런 경우가 많대요. 잃는 것도 내성, 따는 것도 내성. 그러다 보니 도박을 하면 흥분을 막 한대요.
쾌락을 느끼고 흥분을 하고 이런 게 또 있대요. 이거는 어제 모 분이 얘기한 건데 저놈한테 콧대를 꺾어주기 위해서 저놈 돈을 싹 쓸어오면 자기한테 뭐 고개를 숙인다 뭐 이런 게 좀 있대요. 우월감을 느끼는. 예, 예, 예. 도박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좀 있대요. 그러기 위해서 도박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 빚은 빚대로 늘고 더 이상 낼 게 없으니까 이것도 갖다 놓고 걸어놓고 하고 진짜 이분은 그러셨대요. 자기도 끊고 싶은데 그게 안 된대요. 주위의 사람들도 전화가 오고 이걸 하자고 연락이 오면 그게 또 마음이 흔들린대요. 금단 증상이 또 있대요. 도박을 안 하면 금단 증상이 있는데 미친대요. 완전히. 담배 끊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손이 달달달 떨린대요.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고 소뚜껑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막 친대요. 소뚜껑. 응. 우리가 두드리면 소리가 나잖아요. 네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숟가락으로 소뚜껑 막 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도박은 저는 사주보다는 유전이다 라고 하고 싶어요. 도박에 손을 대시고 도박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중독성이라고 봐요. 그거는 한탕주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가 자제를 하고 끊을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재미 삼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재미가 아니고 가정을 흔들어 놓는 계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될 수 있으면 절제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요.